당신이 보약이라 믿고 매일같이 마신 그 양배추즙, 그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장기를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찢어놓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97%의 비극, 오늘 그 잔혹한 진실을 생중계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좋은 음식은 진하게 먹을수록 좋다. 많이 챙겨 먹을수록 몸에는 보탬이 된다. 1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양배추를 챙겨 드신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60이 넘으신 분들 사이에서 양배추는 위장 건강을 지키는 절대적인 성역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간 노후 기계가 있다면 부품 하나를 갈아 끼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의 위와 장은 이미 수십 년간의 소화 과정을 거치며 조직의 탄력이 예전 같지 않고 여과 효율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에 좋다는 명분으로 들이붓는 고농축 양배추즙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건 과부하가 걸린 노후 엔진에 점도가 맞지 않는 무거운 기름을 억지로 쏟아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챙겨 드시듯 양배추 생즙을 종이컵 가득 드시나요? 식탁마다 산더미 같은 양배추를 습관처럼 쌓아놓고 드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물리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자주 반복되는 고령층 관찰 사례들을 보면 원물 형태 그대로의 채소와 기계로 갈아버린 농축액은 체내 흡수 속도와 대사 경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블렌더의 날카로운 칼날이 섬유질의 물리적 구조를 세밀하게 해체해버리는 순간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감당해야 할 영양소의 유입량은 완만한 흐름이 아니라 장기에 부담을 주는 폭포수로 변합니다. 소화 효소가 눈에 띄게 줄어든 시니어의 위장은 이 갑작스러운 유입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시스템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관찰된 자료를 보면 건강을 위해 마신 농축액이 오히려 위장 내벽에 삼투압 불균형을 일으켜서 극심한 속쓰림을 유발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킨 기록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아침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점심때까지도 뭔가 체한 것 같았는데 그게 다 보약이라 믿었던 그 즙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을 살리겠다고 정성을 들인 그 뜨거운 한전이 사실은 약해진 장벽에 지속적인 구조적 부담을 주고 당신의 대사 리듬을 뒤틀어 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명 몸에 좋게 했는데 왜 점점 더 불편해질까? 이 질문 앞에서 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냉혹한 물리적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양배추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명약이 될지 아니면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지는 양배추의 싱싱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처리 공장의 노후 상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매일 복용 중인 화학 성분들의 충돌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70년 된 약해진 공장에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원재료를 한꺼번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컨베이어 벨트는 정체되고 과열된 엔진은 정상적인 가동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하십시오. 이 기준을 모른 채 양배추를 들이키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신장이라는 여과 필터의 정체 구간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번 혈액 속 찌꺼기를 걸러내는 정밀한 여과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60 넘으면 콩팥 필터 속도가 절반 정도로 체감될 만큼 느려지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필터망의 조직이 얇아지고 거르는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데 양배추의 풍부한 칼륨이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그건 혈액의 농도를 뒤흔드는
물리적 부하가 됩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고 밤새 요의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철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갑상선이라는 에너지 발전소의 동력이 약해진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양배추 속에는 이 발전소의 연료 공급을 저해하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갑상선약을 복용 중이거나 이유 없이 몸이 차고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주목하십시오. 가열하지 않은 양배추 생즙은 호르몬의 정상적인 흡수 경로를 제한하여 발전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뇨제나 혈압약으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의 몸속 수분과 전해질 수치는 이미 아주 예민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양배추의 강한 성분들이 예고 없이 유입되면 전해질 수치가 요동치며 혈관 통로가 한계 압력을 받게 됩니다.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라고 넘기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섭취 방식과 약물이 충돌하며 우리 신체 시스템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위 3%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장기 상태를 먼저 읽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모르는 97%는 양배추가 좋다더라는 낡은 상식 한마디에 스스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딱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방식이 생즙입니까? 아니면 익힌 것입니까? 이 짧은 대답 하나에 여러분의 신장과 갑상선의 기능적 수명이 결정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실제 대사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배추가 유입되었을 때 우리 장기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며 어떤 지점에서 물리적 부하를 느끼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내일 아침 식단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몸이 힘들어하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철이 한계치 초과로 인한 장벽의 기능 정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양배추 농축액이나 고농축 스무디를 보십시오. 기계의 날카로운 칼날이 섬유질의 물리적 구조를 세밀하게 해체하고 분쇄한 상태입니다. 원래 우리 장은 음식물을 천천히 분해하며 영양소를 선별적으로 걸러내는 정밀한 필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무너진 양배추 성분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급격한 유인물이 되어 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건 마치 준비되지 않은 수로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노화된 장벽은 갑작스러운 농도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탄력을 잃으며 일시적인 정체 현상을 겪습니다. 이것이 시니어들이 흔히 겪는 소화불량의 실체이자 장내 환경의 대사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장 필터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성분 정체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하루 24시간 피를 정화하는 핵심 여과기입니다. 하지만 60 넘으면 신장 필터 속도가 절반 정도로 느려지는 시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양배추의 고농축 칼륨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장 필터는 이를 즉각 처리하지 못하고 여과 정체를 일으킵니다. 걸러야 할 양은 늘었는데 거르는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체체 내에 잔류한 칼륨 수치가 일정 농도를 넘어서면 심장 근육의 미세한 전기 신호에 직접적인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마신 그 한 잔이 혈액 속에서는 오히려 신체의 조절 능력을 시험하는 물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생성 경로의 물리적 차단입니다. 양배추 속 고이트로젠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 통로를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제한합니다. 특히 대사 능력이 저하된 시니어의 몸에서는 이 차단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갑상선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면 뇌세포로 전달되는 동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 능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무기력함이 지속되는 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신체 시스템의 에너지 공급원이 내부에서부터 경로를 제한받고 에너지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 상위 3%의 여러분만이 지금 여러분의 장기를 압박하는 이 정체 구간을 해소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의 부재가 불러온 일상의 손실이자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박대영 어르신도 바로 그러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건강관리에 매진하셨습니다. 위장이 약하다는 말에 아침마다 양배추를 고농축즙으로 마시는 루틴을 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죠. 주변에서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오히려 신체 시스템의 과부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체 부종이 심해지고 소변 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어르신은 몸이 안 좋으니 즙을 더 챙겨 먹어야겠다며 오히려 농도를 더 높였습니다. 결과는 안타까웠습니다. 노후된 신장 필터가 대사부산물을 감당하지 못해 여과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결국 정기적인 의료 처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던 다짐은 무색해졌고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은 가정의 경제적 토대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보약인 줄 알고 마신 즙 한 잔이 사실은 생활의 여유를 줄이는 선택이었다면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이 여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사님은 갑상선 호르몬 조절 약물을 복용 중이셨는데 건강정보만 믿고 매끼 생양배추를 다량 섭취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에너지 효율은 바닥을 드러냈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적인 대화조차 힘겨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진료실에서 내린 결론은 특정 성분이 약물의 작용을 제한하고 신체 엔진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말은 늘 비슷합니다. 정고의 부재가 부르는 대가는 본인의 불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적 자유의 제한, 고정적인 경제적 지출, 그리고 삶의 질 하락. 병원 대기실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뒤늦게 원인을 파악해봐야 이미 여러분의 장기는 회복하기 힘든 정체 구간에 진입한 뒤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양배추가 나쁘냐 좋으냐가 아닙니다. 내 몸의 처리 능력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가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적인 세 가지 그룹,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정밀하게 읽어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장기는 이미 처리 한계치에 다다라 소리 없는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소리를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며 무심코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장기관이 기능적 정체에 빠지기 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최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부터 펜을 들고 여러분의 상태를 냉정하게 대조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신장 여과 효율의 기능적 저하를 확인하십시오. 양배추의 칼륨 성분이 노화된 신장 필터에 정체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부종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저녁 무렵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장이 더 이상 유입되는 성분을 걸러낼 여력이 부족하다는 물리적인 항변입니다. 아침 첫 소변이 평소와 다르거나 거품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신장 여과 시스템은 이미 임계 수치에 진입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뇌와 갑상선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저하를 확인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양배추를 그렇게 챙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인지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에너지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손발이 유독 차갑고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양배추의 특정 성분이 여러분의 호르몬 합성 경로를 제한하고 생명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장 통로의 압력과 운동성 저하 신호를 확인하십시오. 농축된 즙이나 생양배추를 대량으로 섭취한 뒤 속이 쓰리거나 하복부가 팽창하는 느낌이 든다면? 장벽은 이미 과도한 섬유질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기능적 과부하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화장실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의 장 통로는 이미 대사 부산물에 의해 정체되어 자연스러운 연동 능력을 잃어가는 상태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체 기능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는 요인을 매일 아침 초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기회를 잡았습니다. 많은 분이 어떤 양배추를 살까만 고민하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결정 요인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이 타이밍 하나가 여러분의 70년 된 장기 시스템을 보호할지 아니면 기능 저하를 가속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심 결론까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바꿀 딱 2가지 생존 기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조심해야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은 방금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놓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습관을 교정하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체 자산의 손실과 경제적 비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온 몇천 원짜리 양배추 한 통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대가로 여러분은 훗날 매달 고정적인 의료 비용을 지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검진 결과 콩팥 수치가 경계구역에 있는데도 이 습관을 고집하신다면 신장 여과 기능이 임계점을 넘어 외부 장치에 몸을 맡기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노후 자금은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품격 있는 유산을 남기기는커녕 매달 돌아오는 고정 지출을 부담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무지함의 비용은 결국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영향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상적 자유의 제한입니다. 부적절한 섭취 루틴으로 에너지 대사 효율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여러분의 활기찬 일상은 거기서 멈춥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도 여행의 즐거움도 모두 흐릿한 안개 속으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삶. 그 시간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투자했던 그 모든 노력이 기능적 방향 착오였음을 증명하는 안타까운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습관을 교정하겠는가? 아니면 5년 뒤 정체된 일상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겠는가? 지금 이 정보를 수용하는 상위 3%의 여러분만은 원활한 흐름과 활기찬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펜을 드세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또다시 건강이라는 이름의 오해를 안고 여러분의 신체 시스템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피해야 할 조건과 생존의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지을 최악의 상극조합 3가지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보약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여러분의 시스템을 정체시켰던 이 조합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체 기능을 내부에서부터 저해하는 물리적 부담 요소입니다. 지금 바로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고농축 생양배추즙과 노화된 신장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양배추를 농축액 형태로 마십니다. 하지만 이 양배추즙은 100% 고농축 생양배추를 100% 함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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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고농축 생양배추를 100% 함유하고
하지만 신장 여과 효율이 떨어진 60 넘으신 분들에게 정제되지 않은 고농축 칼륨은 여과망에 과도한 압력을 주는 물리적 부하가 됩니다. 걸러야 할 양은 늘었는데 거르는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니 체내 전해질 농도가 요동치며 신장 시스템 전체에 기능적 정체를 불러옵니다. 좋은 걸 마신다는 착각이 여러분의 필터를 서서히 마모시키고 결국 기능 저하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열하지 않은 생양배추와 갑상선 약물의 조합입니다. 갑상선 조절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생양배추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양배추 속 특정 성분은 우리 몸의 요오드 흡수 경로를 구조적으로 방해하여 호르몬 합성의 동력을 떨어뜨립니다. 엔진을 돌리면서 동시에 연료주 입구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이 위험한 조합은 여러분의 대사 에너지를 정체시키고 결국 신체 엔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복 섭취와 혈압 및 이뇨제의 조합입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공복의 양배추 섭취는 신체 이온 균형을 뒤흔드는 불안정 요소가 됩니다. 특히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유입되는 강한 성분들은 혈관 내 임계 압력에 간섭을 일으키며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 시스템이 내부 압력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내는 위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상극조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은 인생의 20년을 병원 대기실이 아닌 자유로운 일상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살고 싶다면 기준을 바꾸십시오. 상위 3%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드시는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가열조리를 통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대사 방해 성분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장기를 보호하는 가장 영리한 생존 설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약의 오해 뒤에 가려진 부적절한 양배추 섭취 루틴의 실체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평소의 정성이 오히려 신체 시스템에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물리적 진실을 마주하셨기에 여러분은 외부 장치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 통제하는 활기찬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수치보다도 여러분이 느낄 몸의 컨디션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양배추라는 식재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심코 반복해온 방식에 오류에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인상 경향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특정 질환이나 복용 약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본인만의 식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차가운 대기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렇게 몸이 가벼운 게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본인은 어떤 그룹에 해당하시는지, 오늘부터 무엇을 교정하실지 적어보세요. 댓글에 기록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기준이 실제로 신체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번 더 정밀하게 검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녹색 채소라도 갈아먹기와 삶아먹기가 여러분의 뇌세포 대사 효율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그 치명적인 차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생존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든든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